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정말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 주무셨어요? 네, 조금 졸았는데. 충분히 지금 네.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김현님이 이야기하실 네. 거는 전혀 다른 현실 공포 예. 이야기일 거예요. 그죠? 그쵸, 네. 네. 근데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과거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네. 의문점을 많이 남기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요 얘기를 이제 친구들한테 하고 나서 친구들이 듣고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준 것도 여러 추측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네.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묻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하면 또 알겠습니다. 그거와 네.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일단 이야기는 2011년도니까 한 10년도 넘었죠. 제가 전역을 막 하자마자였어요. 군대 전역을 하자마자였고, 제가 그때 당시, 지금도 좀 그런 편이긴 하지만 좀 주변에 대한 의심이 좀 없는 편이고, 항상 좀 안전불감증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의심이 많지 않은 편이긴 해요. 야, 좋은 게 좋은 그래서 거다. 이런 일을 네, 맞아요. 일단 그때 2011년 당시에 제가 전역하자마자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유행을 이제 약간 끝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유행을 하고 그럼요. 있었고, 제가 전역을 막 하자마자는 그때 조금 이제 외롭고 여자친구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허, 그때 파도 타기라는 게 유행이었는데, 잘 탔죠. 예. 이제 뭐 친구의 또 친구 그 친구 이렇게 미니홈피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첩을 구경하고 뭐 방명록에 글도 남기고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파도 타기를 많이 하다가 또 모르는 친구의 친구에서 막 알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더러 모르는 분들이 방명록에 글을 남기는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미니홈피에 어떤 방명록 글이 올라오는데요. 네. 방명록 글에 이렇게 파도 타다가 우연히 봤는데, 사진첩을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무례하지만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정확한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워딩까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느끼기엔 엄청 정중하고 굉장히 상냥한 그런 말투의 어떤 여자분의 방명록 글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그분 아이디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봤죠. 이제 들어가서 사진첩을 보니까 미모가 너무 출중하신 거예요. 예? 약간 내 느낌은, 제가 이거는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주얼리의 박정아 가수님이랑 오. 그 이효리님, 그 두 분을 약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의 조금 태닝을 적당히 한 듯한 그런 피부톤에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신, 오. 그 미모가 누가 봐도 굉장히 이렇게 출중하신 미모였고, 저는 당연히 그런 분이 저한테 그런 내용의 방명록 글을 남겨주시니까 사실 너무 신기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가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뭐 너무 반갑고 이런 분이 뭐 달아주셔가지고 저도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남겨놨죠. 그때 주변 친구들이 이제 제 미니홈피를 보고 그 방명록에 그런 분이 글을 남기신 걸 보고 막 전화가 왔을 정도였어요. 너 어떻게 이런 분이 너한테 이런 글을 남기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누가 봐도 이쁘신 분이었고, 그리고 나서 거의 실시간으로 그분이 비공개 댓글 같은 걸로 이렇게 연락처를 남겨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한 뭐 몇 시간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연락처를 남기는 거 보고 저는 속으로 와, 이거 정말 연락처를 남겨주셨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고, 지금이야 이제 제가 만약에 모르는 분이 그렇게 좀 쉽게 연락처를 주고 했다면 좀 의심도 해보고 이러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 연락처를 받은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니까
바로 문자가 또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카톡이 아니고 문자였는데. 네. 그래서 그분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또 전화 통화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개인적인 것들을 막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뭐 술은 하는지, 담배는 피는지, 뭐 사는 곳, 뭐 취미, 여자친구는 있는지, 뭐 혼자 사냐, 뭐 부모님이랑 사냐,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뭐 이렇게 술술 대화가 너무 잘 통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게 이제 통화를 마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2살 누나시더라고요. 저보다. 그래서 제가 뭐 누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급격히 친해졌어요. 그 몇 시간 만에. 네. 예, 그 방명록에 글이 남고 하루 남짓 만에 그렇게 친해져가지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지 이틀 만에 이제 약속을 잡게 돼요. 그 누나가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약속을 잡게 됐는데, 심지어 또 통화를 해보면서 알게 된 게 굉장히 거리가 가깝더라고요. 사는 곳이 가까워서 전 너무나 모든 조건이 땡큐였죠.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 저는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인천 어디에서 약속을 잡고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게 캔모아라고 그때는 좀 유명했던 빙수 파는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거 과일 네. 그 뭐야? 맞아요. 과일 빙수 맞아. 팔고. 그리고 의자 네. 그 그네 의자 있고. 맞아요. 네. 딱 거긴데 그땐 거기가 나름 지금의 뭐 스타벅스만큼 그럼요. 상당히 좀 퀄리티 있는 이제 네. 데이트 장소였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사진첩에 봤던 너무 아름다우셨던 그분이 그대로 나오셨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오. 뭔가 사진을 따로 뭔가 이렇게 포토샵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보정도 없이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젊은 나이에 뭐 대화를 뭐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약간 외모적으로 너무나 매력적이셔가지고 끌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도 너무 만나고 나서도 막 터치도 너무 자연스럽고, 막 눈을 마주치면서 저랑 막 대화를 하고, 제가 말하는 것마다 막 웃어주시면서 리액션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때 당시에는 와 진짜 내가 선녀를 만났다. 진짜 이게 와. 내가 다시는 이런 운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네. 기분이 좋고, 그날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헤어졌어요. 무사히 헤어졌네. 네. 네, 무사히 아무 일 없이 그냥 저는 너무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누나랑 계속 연락을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바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물어봤어요. 김효야, 혹시 너 뭐 알바 구한다고 하지 않았었냐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전역하자마자 복학하기 전까지 돈을 좀 벌려고 알바를 열심히 구하고 있었고, 그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네. 그래서 알바 구하는 거 맞다고 그랬더니, 그 누나가 서울에 있는 어떤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저한테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그 제주도 여행 가는 그 패키지, 그거를 만드는데, 패키지 상품 있잖아요, 여행사마다. 그거를 만드는데, 그 패키지 팜플렛 같은 걸 만들려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 사진을 찍으려면 제주도로 직접 넘어가가지고 기사님이 사진을 찍으시고 하는데, 그 기사님 혼자 가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옆에서 이제 도우미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대요. 오. 그냥 이게 뭐 사진기 들어주고 뭐 이것저것 뭐 잡일 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비행기 값, 뭐 식사, 숙박 비용 이런 거를 다 회사에서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일주일을 갔다 와야 된대요. 근데 일당이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심지어 하루에 2-3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자유시간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인 거죠. 그러게요. 제가 그때 당시에 한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은 뭐 하루에 뭐 꼬박 이렇게 막 12시간씩 일을 해도 뭐 7만 원, 8만 원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당이 20만 원인데 2-3시간 일하고 자유시간이니까 이건 저한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조건은 이틀 뒤에 바로 가야 되는 일정이고, 만약에 너가 간다고 해놓고 못 가게 되면 나는 회사에서 너무 난감해지고, 이게 너무 좋은 알바다 보니까 지인들만 이렇게 알바를 꽂아줘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고액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서 요즘 친해지고 너한테 호감도 있고 하니까 너랑 같이 나도 가니까 나랑 같이 가서 놀고 너 2-3시간만 그 일을 도와주고 그러면 너도 용돈벌이 하고 좋지 않겠냐. 그래서 바로 좀 결정을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통화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했어요. 네. 나 가겠다. 하겠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그러면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이력서를 하나만 보내달라. 회사에서 그 이력서 포맷을 보내줄 테니까 그거를 메일로 받아가지고 작성을 해서 다시 메일로 보내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죠. 근데 바로 이제 메일로 그 이력서 포맷이 날라와서 제가 이력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이력서라는 게 개인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건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좀 조심하고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맞아요.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까지 전부 다 거기다 적어가지고 보내고 내가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는 어디고 뭐 이런 거를 다 적어요. 아버지 맞아요. 누구고 뭐 어머니 형제 관계까지. 그래서 그냥 이상한 게 아니니까 네. 다들 그땐 그랬으니까 저도 그렇게 다 적어서 보냈어요. 뭐 조금의 의심조차 하지 않고 그냥 보냈는데 이 누나가 근데 이게 확인이 되려면 너가 정말 이 사람이 맞는지 그 신분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신분증을 나한테 보내주면 어차피 이틀 뒤에 만나야 되니까 공항에서 내가 그때 너한테 다시 전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때 원래 의심이 제가 없는 사람인데 조금 찝찝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그 민증을 좀 쓸 일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마침 제가 그 바로 다음날 동기들이랑 술 약속이 있었거든요. 전역한 동기들끼리 군대 전역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거를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근처 그때는 문방구 문구점 이런 데서 초등학교 앞에서 복사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복사해가지고 바로 보내줬어요. 팩스로 바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잘 확인됐다. 그리고 모든 게 뭐 다 끝났고 뭐 합격 여부는 이런 건 내가 당연히 너 추천했으니까 된 거고 그냥 푹 쉬고 월요일 날 오면 된다. 네. 공항으로 몇 시까지 오면 된다. 이래서 누나 너무 고맙고 뭐 내가 나중에 술 한잔 살게 이러면서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바로 일요일 날 이제 또 그때가 토요일이었고 일요일 날 그 동기들이랑 갓 전역한 이제 동기들이랑 이제 술을 마시는 자리가 있어서 이제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좀 군대를 빨리 간 편이어가지고 저보다 다 형들이었어요, 동기들이. 그래서 이제 형들이랑 막 재밌게 놀다가 제가 조금 일찍, 제 기억에는 아마 한 6-7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 사실 내일 좀 중요한 알바가 있어가지고 너무 늦게까지 못 놀고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나 내일 제주도에 알바 하러 가는데 거기 뭐 갔다 오면 아마 목돈 좀 줄 것 같다. 너무 기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동기 형들 중에 강원도 원주 사는 형이 계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 형이 그냥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하다가 야, 뭐 너도 사진기사 시다하러 가냐?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제가 갑자기 너무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형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갑자기 표정이 싹 굳더니 야, 나 장난으로 말한 건데 너 진짜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지금 말하면서 저도 소름 돋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했어. 너무 놀래가지고 그 형이 야, 너 잠깐만 이러 좀 나와보라고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자리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잠깐 바깥쪽 그 화장실 앞에 거기 나와가지고 그 형이 야, 너 진짜 제주도에 사진기사 이렇게 시다하는 알바로 하러 간다고? 이 얘기를 하길래 나 사실 이래 해가지고 방명록에 어떤 누나가 글을 남겨가지고 이렇게 친해져서 그 누나 회사에서 주는 알바를 하러 간다 했더니 그 형이 야, 너 그거 절대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감이 안 오니까 형 무슨 소리냐 얘기를 해달라 했더니 이 형 친구분이 계시는데 그 형도 원주 사는 동네 친구인데 이 형 친구분도 전역하자마자 2달 정도 전에 전역을 했대요. 그때 전역하자마자 싸이월드 방명록에 어떤 여자분이 글을 남겨가지고 친해졌고 저처럼 똑같은 알바 자리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형님 친구는 바로 다음날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 갔대요. 예. 그리고 그 뒤로도 막
끈질기게 안 간다고 했는데도 그 뒤로 끈질기게 막 이렇게 연락하면서 같이 제주도 놀러 가자고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 친구분은 아니 나를 뭐 안 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한 생각에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연락을 끊으려고 했는데 연락을 끊으려고 하니까 이 여자분이 막 집착을 하면서 막 그 연락을 끊는 과정에서 욕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솔직히 저는 상상이 안 갔어요. 그 누나가 욕을 하고 막 그랬다고? 그 누나가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리고 심지어 그 누나인지도 저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살짝 좀 제가 왜냐면 이미 그 전에 형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 형이 제 얘기를 듣고 제 얘기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냥 야 내 친구도 이랬는데 너 가지마 이런 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조금 믿음이 안 갔는데 결정적으로 이 형이 싸이월드 들어와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싸이월드 방명록 그 형님 친구 방명록을 딱 봤는데 글이 딱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파도 타다가 우연히 뭐 사진첩을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뭐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어서 뭐 무례하지만 뭐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갑니다. 똑같네. 제 거를 다시 딱 보니까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복사 붙여넣기 그대로 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거기서 소름도 돋았고 이상하기도 했는데 저도 참 전게 제가 그걸 보고서도 그냥 이 누나 진짜 외로웠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긴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는 인천에 살고 있었고요. 그 누나도 제가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인천에 산다 그랬고요. 네. 그리고 방명록에 그 글을 남기고 보니까 제가 미니홈피를 들어보니까 그 누나가 맞았어요, 결국에. 근데 이상한 점이 제가 인천 산다 그랬고 그 누나도 인천 산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회사가 있는 곳은 서울이라 그랬거든요, 여행사가 있는 네. 곳이. 근데 지금 그 형님 친구분은 원주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 친구분 말로는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 누나죠. 그 누나가 원주에 산다고 했대요. 그리고 회사는 여주에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 여주가 이제 원주 옆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달 만에 뭐 그럴 수도 있죠. 2달 만에 인천에서 원주로 이사를 갔고 뭐 회사도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여주에 있는 회사로 옮길 수도 있는데 솔직히 찝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형 얘기를 막 듣고 그 형이 너 절대 가지 마 막 이러면서 저를 설득을 하니까 그 여자 진짜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뭐 조금 제가 사실 그 누나한테 약간 빠져 있었던 터라 그렇게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어쨌든 되게 친한 또 전역한 동기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찝찝한 마음에 그날 바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전화를 해요, 제가.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절대 안 했고 그냥 집에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 못 갈 것 같다. 네.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좀 생긴 스케줄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에서 그 무거운 분위기가 확 느껴지면서 분위기가 진짜 너무 안 좋아지면서 내가 회사에서 입장 난처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 뭐 그건 맞는데 좀 미안한데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변명을 막 댔어요. 그랬더니 이 누나가 갑자기 전화를 딱 끊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난 얘기했으니까 속 편하게 가야지 했는데 이게 제가 인천 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예. 이 누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네. 예.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거의 벙진 표정으로 그러니까 뭐 알고 보니 저도 기억을 못했는데 제가 나 일요일날 형들이랑 먹으러 가고 나 언제 와 이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도 기억 못한 건데 그거밖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기억이 나지 않지만 했기 때문에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근데 어쨌든 결론은 그 누나가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완전 벙쪄가지고 누나 이러면서 인사를 하니까 그 여자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팔 소매 쪽을 딱 잡더니 뭐 너 나한테 사과하려면 술 한잔 사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이 누나는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진짜 회사에서 사실 좀 난처해지는 거잖아요. 바로 내일 출발인데. 그래서 사실 전 좀 미안한 마음도 약간 생기더라고요. 얼굴을 또 보니까 사람이. 이 누나가 그럴 리가 없어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로 갔어요. 동네로 가가지고 술집에 들어가서 술 한잔 사면서 미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누나가 얘기를 너무 잘하는 게 저를 자꾸 위축되게 만들더라고요. 너 때문에 회사 잘릴 수도 있어. 내가 분명히 먼저 얘기했었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었어. 내가 이거를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계속 미안하고 자꾸 제가 죄인이 되는 것 같이 네. 상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완전 휩쓸리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 그래서 제가 그냥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됐는데 제가 조금 이제 그렇게 수그러드니까 이 누나가 갑자기 그러면은 그냥 난 너한테 너무 호감이 있고 이것 때문에 뭐 너한테 조금 뭐 실망한 것도 있긴 하지만 난 너한테 호감이 있고 하니까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회사에서 비행기 표가 나온다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저를 막 죄인으로 이렇게 막 몰아놓고 네. 제가 뭔가 거절을 하면 진짜 전 나쁜 놈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만들어 놓고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그때 머리를 딱 스쳤던 게 그 형님 친구분한테도 못 간다고 하니까 제주도를 놀러 가자고 했다는 게 딱 기억이 났어요. 똑같이 하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 제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거 이상하다. 그때부터 제가 이상함을 감지해서 제 나름대로는 뭔가 생체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거절해야 되고 나 도망가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나 뭐 때문에 이게 안 된다, 못 간다. 그러니까 꼬치꼬치 캐물어요. 왜 못 가? 제가 나 복학 준비하고 해야 돼가지고 복학 준비 뭐 하는데? 뭐 전공 공부하고 뭐 이런 전공 공부하는데 하루 이틀도 못 빼? 이런 식으로 계속 꼬치꼬치 다 물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거예요. 저도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고 이제 이 누나도 막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안 간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자리를 계속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이 누나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러면 나 뭐 집에 가는 길에 저기까지만 좀 데려다 달라. 그럼 나 거기서 그냥 버스 타고 가겠다.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래 뭐 이 정도면 얘기 잘 통했을 것 같고 나는 거기까지만 데려다주고 이 누나 연락 끊어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까지 제가 뭐 굳이 뭐 싫어 그러고 가버리기엔 또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상황이 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상황에서 가버리면 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또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알겠다고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겠다 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온대요. 그래서 뭐 화장실을 갔다가 조금 있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왔으니 가자 그러니까 이거 조금 남았으니까 이것만 다 먹고 가재요. 10분만 있다 가재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생각하면서 그냥 대충 시간 때우다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계속 있다가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오는데 그때 눈치를 제가 챘고 도망갔어야 됐는데 그때도 이제 저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었고 가려고 하니까 그 인천에 제가 이거 지역 비하일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굳이 어느 지역을 딱 지명을 얘기하진 않고요. 인천의 어느 곳에 옛날부터 중국 화교들이 사는 그런 판자촌 같은 동네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재개발된다 그래가지고 막 얘기가 많은 곳, 그때부터 재개발된다는 얘기가 막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이 없기도 하고 중국인이 엄청 많고 거기에서 사건 사고가 진짜 많은 데였어요. 그래서 네. 어릴 때도 어른들이 그쪽은 가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누나가 데려달라고 하는 길이 그 판자촌을 골목을 지나가서 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위험하니까 이 큰 길을 돌아서 가자. 이러니까 이 누나가 아니래요. 일로 가야 자기가 가려는 그 버스 정류장을 바로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 길이 아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크게 돌아가지 않는다. 큰 도로로 가면 많이 안 네. 돌아간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여길로 가야지 바로 질러 갈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 그럼 못 데려다 주겠다 하고 알아서 가라 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저를 뒤에서 이 옷을 딱 잡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저 화가 나더라고요. 약간. 네. 그래서 누나 나 진짜 나 화날라 그래 놔. 그러니까 아니 데려다 준다고 해놓고 너 약속을 계속 그렇게 어기냐고 너 나한테 회사 입장 난처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데려다 준다고 약속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 놓으라고, 나 간다고. 그러니까 이 누나가 옷을 잡아가지고 저를 그 판자촌 쪽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냐고 저면서 저도 막 소리 지르면서 놓으라고 하면서 막 서로 거의 몸싸움 아닌 몸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군대를 갓 전역한 건장한 체격에 제가 키가 180인데 그 누나가 제 기억엔 뭐 한 63, 4 뭐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근데 마음 먹고 막 옷을 잡아당기니까 이게 제가 또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옷을 막 잡아당기면서 걔 뭐 어쩐 놈아, 뭐 씨 어떤 놈아 하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진짜 소름이 쫙 돋는 그 형 얘기가 머리를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형님 친구분한테도 욕했다고 하는데 제가 믿음이 안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욕을 하고 이러니까 제가 이거 이상하다, 이건 진짜 또라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도라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팔을 이제 빼내려고 막 하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옷을 막 계속 잡더니 제 옷이 진짜 찢어졌어요. 네. 옷이 찢어졌는데 그 상태에서 제 옷을 막 계속 잡아 늘어뜨리면서 저한테 갑자기, 그때가 밤 11시, 11시, 12시 그쯤이었거든요. 저한테 막, 나 그렇게 막 여기저기 만져놓고 성추행해놓고 뭐야? 어디 도망가려고 하냐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적이 진짜 터치라고는 술 짠하면서 있었던 손 건드렸던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저를 막 성추행범처럼 얘기를 하면서 네가 막 나 어디 만지고 위에 아래를 다 만지고 이렇게 막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써가면서 저한테 네가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몇 명 안 계셨지만 저를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안 좋게 보지 또. 네,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가 진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서로 몸싸움을 막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뿌리치고 막 도망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큰 길 쪽으로 진짜 전속력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보이는 택시 잡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전화가 진짜 한 20통 가까이는 온 것 같아요. 전화가 계속 오고, 예.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문자가 계속 오는데, 문자 내용이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제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땡땡땡, 그 다음 문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오고, 그 다음 문자는 인천광역시 어디 무슨 구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 다음에는 아버지 성함, 그 다음에 어머니 성함, 이런 식으로 제 신상을 하나씩 문자로 다 보내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마지막 즈음에는 내가 너 집 안다, 너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삼촌들 다 불렀는데 너 죽일 거야, 진짜 적나라하게 뭐 피부 가죽을 어떻게 막 죽일 거야, 어떻게 죽일 거야, 뭐 너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막 오니까 제가 이미 신상은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 맞아. 여자한테. 제가 극한의 공포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겁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사람이 무섭다는 걸 그때 정말 알았어요. 이게 아마.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네. 극도의 공포를 느껴서 저희 집이 2층인데 누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만 들어도 무섭고 바깥에서 누가 남자들 얘기만 들려도 무섭고 네.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관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경찰서로 같이 데리고 가서 무슨 뭐 신변보호 요청서 뭐 이런 거 관련 서류가 막 있더라고요. 그거를 네. 막 작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변 뭐 순찰 강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제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전히 무서웠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찰분들이 이제 순찰을 강화해주고 그 순찰 강화한 내용을 저한테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오늘 뭐 이렇게 어디 순찰하고 뭐 몇 시에 어떻게 순찰하고 막 이런 것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한 2, 3일 지나니까 또 이게 사람이라는 게 또 무뎌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끄고 살았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2, 3일 정도 지니까 제가 이제 좀 괜찮아져가지고 뭐 다행히 별일이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2, 3일 뒤에 이제 제가 핸드폰을 켰죠. 핸드폰을 키니까 또 그 뒤로도 막 한 2, 3일 동안 문자가 엄청 와 있어요. 근데 다 저를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너를 못 죽일 것 같지, 뭐 죽이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너네 뭐 부모님도 알고 막
저를 엄청 조롱하고 뭔가 저한테 겁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문자가 막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제가 그 누나를 이렇게 막 신고를 해도 그 누나를 잡지도 못하고 사실 지금은 너무나 좋아졌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움을 좀 못 받았어요. 제가 정말로. 네. 경찰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는 해주셨어요. 거기 골목이 사건 사고가 많았고 예전에 사람을 좀 해하는 그런 일들이 워낙 많았어서 맞아요. 그쪽으로 가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을 뿐 제가 엄청난 도움을 받진 못했고 뭐 결국에는 아무 일 없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잘 지내고는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소름 돋았던 건 네. 제가 핸드폰을 이걸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래서 핸드폰을 바꾸러 갔더니 제 이름으로 핸드폰이 3개가 개통이 돼 있더라고요. 헐. 그래서 그것도 경찰에 다 얘기를 해서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뭐 어떤 수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를 주시고 뭐 때문에 딜레이 된다 이런 전화를 주시는데 결국에 해결된 건 사실 아무것도 없었고요. 예. 결국엔 뭐 지금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돌비님과 그렇지. 통화를 하고 있겠지만 네네.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금 이제 30년 넘게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경험이었고 와. 주변에 막 이거 얘기를 하니까 제주도로 너 데리고 가서 사이비 그런데 끌어들이려고 한 게 아니냐 아니면 다단계가 아니겠느냐 아니면 잡터리가 아니겠느냐 얘기를 막 하고 친구들이 추측하기로는 나오기 전에 화장실을 들어갔을 때 아는 뭐 사람들한테 패거리한테 전화를 하고 그 10분 정도 안주를 더 먹고 10분만 있다 가자고 한 게 그 사람들이 오길 기다린 게 아니었겠느냐 맞아.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긴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 아무 일 없었지만 뭐 들으시는 귀족님들이나 돌비님도 갑자기 오는 호의나 행운에는 당연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는 아이, 그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꼈고 아니 이게 그냥 네. 우연히 진짜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김현님이 마음에 네. 들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이런 거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렇죠. 네.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로 이제 이곳저곳에서 네. 하나 걸려라 이런 느낌으로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삼촌들을 부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때는 사실 저는 그냥 그 정도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다단계가 제주도 뭐 이런 데 끌고 가서 다단계 교육을 듣게 한 다음에 그 뒤쪽에 이제 뭐 덩치 크신 분들이 문을 못 나가게 막 막고 서 계신데요. 제 친구가 경험했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분들이 서 계셔서 나갈 수도 없고 나가려면 물건을 몇백만 원어치를 무조건 사야지만 나갈 수 있는 강매로 그런 강매한 다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너 가면 그런 거지 않았겠느냐 막 이런 얘기도 들었고 아마 어떤 형식으로도 제가 범죄에 연루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았었을까. 제가 그 형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연락은 하지 않는데 그 원주 사는 형님 어떻게 보면 그분이 참 저한테 큰 도움을 주신 거죠. 그러게 같은 그 상황 자체를 겪었으니까 살아나올 수 있었지. 네. 이거 근데 확실한 거는 사이비일지 다단계일지 진짜로 범죄에 관련된 그런 거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렇죠. 분명히 복사 붙여넣기를 했었고 그 중에 네. 김현님만 걸린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김현님은 안 걸린 거지만 분명히 네. 걸려 넘어간 남자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업로드가 돼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거를 네. 겪으신 분들도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거죠. 아, 그러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형님도 겪으셨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일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갔다 와서의 일들, 그 후의 일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를 다 들으신 시청자분들의 네. 의견을 한번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생각나는 거는 그 대화를 하면서 이끌어냈던 저의 정보들, 뭐 혼자 사냐 이런 것들도 혹시 그들이 타겟을 삼을 수 있는 어떤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거를 또 들으시는 귀족님들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보단. 맞아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맞습니다.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김현님이 그거 느끼셨을 때 심장 떨어지는 느낌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아, 그렇죠. 딱 그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진짜 무섭다. 이게 아무리 막 추억 소환을 했었어요. 뭐 싸이월드 네. 나왔지. 뭐 네. 문방구 가가지고 복사하고 뭐 팩스 보내고 이런 거 다 우리 추억이잖아요. 캔모아도 네, 그렇고. 네. 근데 맞아요. 네. 야,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더 수법이 발달해서 있겠죠. 네. 아무튼 그 캔모아 가가지고 그네 의자 타고 싶네요. 네. 네, 추억입니다. 네, 맞아요. 네. 아무튼 네. 오늘 김효님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혹여나 이 일을 똑같이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랬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